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당히 좋은 모습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1.84% 상승을 하면서 2334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1.79% 강세를 보이면서 757포인트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조금 주목해 볼 점은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하는 가운데서 코스피의 상승세가 코스닥의 상승세보다 조금이라도 더 컸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언급을 드렸었죠. 낙폭과대 대형주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좀 시장 상황, 이런 시황과 좀 맞아떨어지는 시장이 오늘의 시장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을 동반한 낙폭과대 대형주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요. 7월 FOMC에서 0.5%에서 0.75%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수치였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0.97%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주는 게 안정감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국제유가가 그래도 이제 100달러 아래에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론이라던가 엔비디아 이런 기술주들이 1%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반도체주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반도체 관련주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좀 상승을 했던 원인은요. 삼성전자를 좀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황 얘기를 하다가 삼성전자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대 강세를 보이면서 58,200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러다가 정말 조만간에 이제 오만전자는 좀 못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오늘 개장 전에 있었는데요. 연결 기준 매출액이 7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컨센서스 거의 나름대로 좀 부합했어요. 매출액이 77조 2천억 정도였고요. 영업이익이 14조 6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앞에 조 단위까지는 그래도 좀 부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좀 좋지 못했다면은 정말 시장 자체는 아마 암울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근에 주가 하락이나 이런 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컨센서스상으로 좀 부합을 했고, 특히나 좀 중요한 게 요즘에 보면은 가전제품에 대한 좀 판매가 상당히 부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재고가 좀 상당히 많이 쌓여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하면서 사실 비싼 가전제품까지 살 여력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퍼졌을 때, 이제는 정말 오히려 이제 가전제품이나 이쪽이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또 재택근무하고 이러면서 가정에 가전제품을 꾸미고 이런데 좀 돈을 많이 쓰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었고요. 이제는 바뀐 거죠.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해외여행을 꿈꾸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정말 여유자금으로 소비가 좀 어려워지면서 가전제품에 대한 이런 좀 수요가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사업이 호조를 보였다는 점이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이 선방을 했다.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의 낙폭이 좀 예상보다 작았고요. 또 출하량은 늘어나면서
반도체 사업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약 70% 정도를 차지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았다면 국내적으로도 좀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도 최근에 이제 장대양봉, 화요일날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제가 그때도 이제 특징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3%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19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7,91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좀 많이 뭐 증가했고, 이게 좀 1등 기업과 2등 기업의 차이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해 봅니다. 1등 기업은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챙긴 채 매출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2등 기업은 그래도 매출이라도 해야 되고 사실 재고가 쌓여져 있으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좀 매출에 좀 집중을 했다, 이게 좀 LG전자 쪽에서는 나타나는 것 같고, 어쨌든 실적 자체 역대 최대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런 점들은 좀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위기가 있으면은 또 이제 기회가 찾아오는 거고요. 결국 이런 좀 어려운 위기를 잘 타게 해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LG전자에는 또 새로운 무기가 있습니다. 전장 사업이라는 무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정말 9만 원대 LG전자는 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정말 시간과의 싸움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LG전자 같은 기업들 정말 뭐 중장기적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또 IT 관련해서 상당히 좀 뭐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선업종 상당히 좀 뭐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됐었는데, 또 지난주 후반부터는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중공업이 유럽의 선사로부터 2조 원 규모의 LNG선 8척을 수주했어요. 그리고 현대사무중공업도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6,300억 원대 LNG석을 수주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선업종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보면요, 상당히 좀 좋은 자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21선 근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장중에 3%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현대중공업의 좀 매수 급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 5월달에 저점 라인 뭐 11만 원 정도 잡으면은 뭐 무난하게 매수 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임할 수 있는 자리가 현대중공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리 5,500원대 계속 지지되고 있는 박스권 하단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종목을 저는 좀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으로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업종도 보고 싶은데요. 건설업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는 좀 뭐 상당히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증권사 쪽에 뭔가 좀 부정적인 리포트도 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힘들었었는데, 오늘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높이가 낮아진, 눈높이에는 지금 가격대가 그래도 좀 매력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대표주들 계속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요, 해외 수주가 특히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현대건설 같은 경우 해외 쪽에 또 강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보면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예요. 뭐 6월 마지막 주에 상승했던 거를 다 반납해버렸는데, 지금 자리 자체에서는 정말 6월의 저점 라인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좀 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낙폭과대 대형주들 반등할 자리니까요, 힘내시기 바라겠고, 내일 금요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